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2020년 제3회 국제학연구소 브라운백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미국 대학의 국제학부라는 주제로 미국의 미시시피 대학의 사회학과의 교수님으로 계시는 오민주 교수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민주 교수님은 미국에서 학부를 뉴욕 주립대학, 스토니 브룩에서 졸업하시고 또 뉴욕 주립대학의 버팔로에 있는 뉴욕 주립대학의 사회학 박사를 하시고 미시시피 대학에 가셔서 한국인으로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오늘 아마도 여러 가지 경험들 또 한국인으로 있으면서 또 겪는 것들 또 공부하시는 것들 다양한 얘기가 오늘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 될 수 있고 또 특히 이런 기회를 갖는 것이 지금 미국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학기 중이지만 오민주 교수님께서 한국에 오셔서 또 미국에 강의하고 이런 기회가 있어서 한국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은 기회에 또 좋으신 분을 모시고 좋은 시간을 갖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 또 우리에게 정말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민주 선생님 모시고 오늘 좋은 강의 또 여러분 질문 있으면 많은 질문해서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미시시피 대학에서 사회학을 가르치고 있는 오민주라고 하는데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할 내용은 제 얘기예요. 그러니까 International Faculty in U.S. University. 제가 2002년에 미시시피 대학에 취직을 해서 지금 18년간 미시시피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International Faculty in U.S. University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제일 처음에 생각되는 거는 무엇일까요? 그게 저의 질문이고 한 분씩 손을 들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터내셔널 패컬티, 뭐 외로울 것 같다, 뭐 좋을 것 같다, 뭐 그렇게 얘기하셔도 되고 좀 더 스페시픽하게 얘기하셔도 되고 이 제목을 봤을 때 생각되는 거는 무엇일까요? 여기 계신 분부터 먼저 할까요? 네, 처음에 그냥 딱 들어오는 멋있다. 예. 국제학이라는 게 지역학 비슷한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먼저 생겼다 보니까 좀 전략적인 학문인 것 같습니다. 인터내셔널 패커티 그러면 지역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일 것 같고 그게 전략적인 것이다. 제국주의 애들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그 고용을 한 것이다. 아주 재밌는 생각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네, 아무 생각이 안 든다. 네. 일단 국제학이라고 하면 미국의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있으니까 딱 들었을 때는 미국이 역시 미국. 정말 많은 국제적인 사람들을 고용해서 대학에서 가르치게 하고 있다. 네. 국제적이다? 네. 예, 사실, 일본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중국이나 한국 사람보다는 적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국제적으로 뭐라 그러셨죠? 예. 제가
저도 사실은 인터내셔널 패컬티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여기에 정의는 foreign born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는데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분들을 인터내셔널 패컬티라고 부른다고 정의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교육학에서 얘기를 하는 거래요. 근데 1990년에 highly skilled 된 사람들을 뽑자. 그래서 그 전에 비해서 90년 이후에 이 인터내셔널 패컬티의 퍼센티지가 굉장히 올라갔대요. 그래서 그거를 조사한 그 교육학 논문들을 몇 개 보니까 이제 과마다 foreign born, 그 foreign born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뭐 시민권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지만 무조건 foreign born인 사람을 다 합해서 보니까 엔지니어링의 경우에는 2019년에 보면 40%까지 올라가 있고 뭐 컴퓨터 30 몇 퍼센트, 뭐 20 몇 퍼센트 뭐 이래요. 뭐 에듀케이션도 많고 사회과학에는 이코노믹스 같은 경제학도 한 거의 17%. 그래서 그러니까 에버리지를 내면 뭐 한 27%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은 그 퍼센티지가 어디서 왔냐 하면 엔지니어링 스쿨, 그리고 뭐 컴퓨터, 그리고 뭐 케미스트리, 뭐 바이올로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휴머니티에는 별로 없어요. 있죠. 근데 소셜 사이언스에서 경제학과 또 교육학을 빼고 나면 퍼센티지가 한 5% 밑으로 떨어지고 휴머니티로 보면 그것보다도 훨씬 낮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하지만 그거는 모두 이과 쪽에 있다. 그리고 이 상황은 엄청나게 빨리 변하고 있고 그 이과 쪽에 아니면 공대나 이런 데 있는 인터내셔널 패컬티들의 그 컴포지션을 보면 중국이 제일 많고 22% 뭐 이렇게 높고, 뭐 인디아가 있고, 매스매틱스에서도 굉장히 많고, 뭐 이렇게 해서 한국 사람도 있고 중국 뭐 일본 사람도 있고 뭐 여러 나라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미국에서 거의 30년을 살았고 거의 뭐 학부부터 뭐 석사도 2개 하고 박사도 하고 대학에서도 가르치고 그리고 거기서 계속 살고 그랬지만 내가 알고 있는 미국이라는 게 얼마만큼 대표성이 있는가, 나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이 International Faculty in US University를 대표할 수 있는가 하는 거는 당연히 아니죠. 제가 지금 그 대부분의 인터내셔널 패컬티들은 공대나 이과에 집중되어 있다. 근데 저는 사회학 중에서도 사회 이론을 가르치고 파퓰러 컬처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예외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앞으로 1시간 동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게 뭐냐? 제가 맨 처음에 미시시피 대학에서 사회학을 가르치고 있는 오민주입니다. 이 이야기를 1시간을 하는 건데 제 얘기를 통해서 뭐 미국 또 미국에서의 인터내셔널 패컬티들 또 노스와 사우스의 이야기 또 인종의 문제 그리고 그런 속에서 사회학을 가르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그런 관계들을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똑같은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시피라는 그 학교 얘기를 조금 할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한국 사람
미국이라는 거는 또 무엇인가를 잠깐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한국 사람 중에서도 교수, 그리고 사회학, 이게 굉장히 다 좀 점점 마지널하다고 그럴까, 익셉셔널한 쪽으로 가는 건데, 그런 이야기를 제가 오늘 하려고 합니다. 먼저 미시시피 들어보신 적 있으신 분? 모두 들어보셨네요. 이것도 한번 잠깐 물어볼까요? 이거는 돌아가면서 하지 않고 아무 분이나 발런티어해서 미시시피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미시시피 강. 네. 제가 이게 미시시피 강이죠. 엄청나게 크죠. 이 바로 전 거는 미시시피 강이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이 미시시피 강의 지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전체 지도가 아니라 이 강이 아큐파이 한다고 그럴까? 인플루언스를 주는 지역들. 거의 뭐 정말로 어마어마한 강이죠. 정말로 어마어마한 최고의 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미국에. 그리고 미시시피 주는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안 돌아가지는데 이 미시시피 스테이시 재밌죠? 이게 이렇게 막 쪼글쪼글쪼글하게 된 게 이게 강이고요. 이게 이렇게 강이고요. 여기에 뉴올리언스가 있고 강이 이렇게 흘러요. 그래서 여기에 뉴올리언스가 있죠. 그리고 거기에는 미시시피라는 정말 재미있는 재미있는 주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미시시피 주, 그러니까 스테이트, 미시시피 스테이트 하면 생각나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강 말고? 프랑스. 네. 맞아요. 미시시피 스테이트는 1813년에 유니언에 미국에 가입을 하게 됐는데 그 전에는 프랑스하고 스페인하고 나눠서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뉴올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사람들이 많고 루이지애나나 알칸사스 같은 데에도 프랑스와 스페인 애들이 많았죠. 그래서 크레올이라는 그런 음식도 있고 그때는 미국이 되기 전에 미국 아메리칸 레볼루션이 일어나기 전에는 자기네들 와이프들을 유럽에다 놓고 와가지고 거기에 있는 흑인들하고도 결혼을 해서 흑인과 프렌치나 스페인 사람들하고 같이 애를 낳은 사람들을 보고 크레올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을 해방을 시켜서 프리 슬레이브라고 그래요. 프리 피플 오브 컬러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커뮤니티가 뉴올리언스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미시시피는 1813년에 유니언, 그러니까 미국 연방에 들어가게 되고 제가 아까 리버를 얘기했던 이유는 이 라파엣 카운티는 저기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시피가 있는 곳인데 그거는 잠깐 돌아오겠지만 여기에 강이 이렇게 꼬불꼬불꼬불꼬불하게 있는데 이만큼이 델타예요. 여기가 다. 델타라는 거는 굉장히 땅이 비옥해서 카튼이 킹이었을 때라는 말을 미국 사람들은 잘 하는데 카튼이 킹이었을 때는 카튼이 잘 되고 카튼 공장이 잘 되는 데에 돈이 다 집중되게 돼 있고
또 거기에는 플랜테이션이 엄청 많고 에그리컬처럴 사업이 당연히 가장 많았을 때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할 적에는 1860년대를 보면 미시시피는 블랙 파퓰레이션이 55%였고 그게 미국 전체에서 가장 슬레이브가 퍼센테이지가 높은 그런 주고요. 제가 요 끝에 이렇게 델타는 아주 평평하고 굉장히 낮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사는데 이렇게 넘어가면 여기에 클락스데일이라는 블루스가 아주 굉장히 유명한, 여기 블루 트레이드라는 블루스라는 음악 장르 아시죠? 그 블루스 트레이드가 있고 요 끝에 네치스라는 도시가 있는데 1860년대를 보면 밀리언에어가 뉴욕시티보다도 많았던, 그 네체스는 어떤 것이냐 하면 플랜테이션들은 다 여기저기에 있지만 타운하우스들을 아주 엄청난 부자들이, 플랜테이션 오너들이 자랑질을 하려고 그 네체스에다가 엄청난 집들을 지어놔요. 지금도 엄청 많죠. 가면 집마다 돈을 한 20불이나 30불 내고 들어가서 볼 수가 있어요. 그냥 맨션 정도가 아니라 캐슬 같은 것들을 해놓고 매일 파티하고 그러는 곳인데, 그만큼 돈이 많았다는 거죠. 그게 1860년이고, 그 다음에 곧 일어나는 것은 시빌 워가 일어나죠. 61년부터 65년까지 1800. 그래서 시빌 워에서 지고 나서 그 다음에 리컨스트럭션이 일어나고 엔트벨럼이 일어나고, 그렇지만 한때 엄청 잘 살았던 곳이잖아요. 미시시피. 자기네들 굉장히 잘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2020년인데 워라는 거는 월드 워 아니고요, 베트남 워 아니고요, 워라고 하는 거는 시빌 워를 말해요. 아직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옛날에 묶여 있는 것 같은 그런 곳이고, 50개 주에서 가장 못 살고 교육도 수준도 아주 낮고, 지금 2020년 기준으로 보면 블랙 파퓰레이션이 37%인데 전 50개 주에서 가장 퍼센티지가 높은, 전체로 보면 13%예요. 블랙의 파퓰레이션이. 근데 제가 지금 이 센서스에서 보면 옛날 2010년까지도 이렇게 블랙이냐 화이트냐 히스패닉이냐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다 치세요. more than one 이렇게 치세요 하는 그렇게 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블랙이다, 화이트다 라고 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죠. 다 믹스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캐테고리를 안 했어요. 특히 짐 크로 시절에는 굉장히 세그리게이트돼 있어서 그거를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면 블랙에 한 방울만 섞여 있어도 블랙이다. 그러니까 one drop rule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블랙의 앤세스터로 올라가서 딱 한 명만이라도 드랍이 하나만 있어도 걔는 블랙으로 쳐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블랙이냐 화이트냐, 화이트를 아주 퓨어하게 만들려고 해서 미시시피는 제가 뉴욕에서 오래 살았었는데 더 디스프랜차이즈라고 그럴까? 섞이지 않는 거, 인터레이셜 매리지를 금지했기 때문에 그게 그냥 시빌 라이트 무브먼이 60년, 70년대 일어나고 사람들이 결혼을 하죠. 그렇지만 법적으로 바뀐 게 최근이에요.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완전히 바꾼 거, 그게 리걸리 된 거, 미시시피의 경우에는 2005년?
그리고 컨페더레이트 플래그가 바뀐 거는 석 달 전, 2020년 6월에 바뀌었어요. 요번에 보팅을 하면서 아주 메조리티가 그 컨페더레이트 그 사인이 그 스테이트 플래그에 들어가 있는 거를 빼고 매그놀리아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시시피는 그 마지막 가드라고나 할까? 그런 딥 사우스의 그 컨페더레이트 그 스테이트들의 뭐 말하자면 그 리더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곳에 제가 저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시피라는 게 스테이트 플래그십인데 그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시피는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전에 아주 3분만 5분만 이 사우스라는 말이 있어요. 글로벌 사우스라는 말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우스다. 글로벌 사우스다. 글로벌 사우스라는 거는 뭐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사우스 아시아, 글로벌 노스는 미국, 유럽, 뭐 다 이제 좀 잘 사는 데를 글로벌 노스라고 그러고 글로벌 사우스는 좀 언더디벨롭드 컨트리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글로벌 사우스뿐이 아니라 미국의 사우스. 근데 사우스가 지리적으로만 얘기하는 건 아니죠. 지금 저기에 있는 곳을 사우스라고 하는데 그거는 맨 처음에 그 시빌 워가 일어났을 때 아시죠? 파운딩 뭐 세븐. 그래가지고 그 파운딩 세븐은 이런 여기 텍사스고 여기 루이지애나고 여기 미시시피고 알라바마고 조지아고 플로리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이게 파운딩 세븐이고 그 다음에 알카사스하고 테네시하고 노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이렇게가 나중에 다시 하는데요. 요번에 재밌죠? 얘네들이 투표를 하잖아요. 프레지던셜 일렉션을 하면 계속 얘네들은 리퍼블리칸이에요. 잘 안 바뀌어요. 그리고 리퍼블리칸인 경우는 여기도 다 리퍼블리칸이고 요렇게가 근데 요번에 조지아 뒤집혔죠. 그리고 사실은 뭐 각 주마다 할 말이 많긴 많은데 뭐 이 사우스라는 말은 약간 컬처럴리 어떤 것들을 쉐어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바이블 벨트라는 말이 있어요. 바이블 벨트. 바이블 벨트가 그렇게 지금 있는 저기를 쳐져가지고 아주 릴리저스하고 릴리전이 리드하는 정책을 많이 펼쳐요. 그래서 다 싫고 그래도 어버션 이렇게 원 이슈 일렉션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컬처럴리 그런 어떤 센티멘이 있는 거죠. 뭐 우리는 아직도 화이트들이 더 슈피리어하다 이런. 그래서 레이시즘이 강하고 또 세그리게이션이 물론 뭐 레이시즘 전체적으로 미국 전체적으로 있지만 특히 사우스 나름의 레이시즘이 있고요. 블랙 파퓰레이션이 많아요. 블랙들이 1910년에서 한 그레이트 디프레션 있고 그랬던 20년대에 그레이트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밑에 있던 블랙들이 전부 위로 올라가서 인더스트리얼리제이션이 일어났을 때 막 디트로이트를 간다든지 뭐 시카고를 간다든지 그렇게 해서 엄청난 마이그레이션이 일어났고요. 또 세컨드 그레이트 마이그레이션은 뭐 40년이 지난 후에서 또 막 시빌 무브먼트 일어나고 그럴 때까지도 많이들 가요. 왜냐하면 리컨스트럭션 일어났을 적에는 같이 사는 것 같다가 막 그 린칭이 린칭이 뭔지 알까요? 린칭이라는 말 무슨 뜻일까요? 블랙을 나무에다가 목을 매달라서 하는 거를 린칭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정말 그런 일이 몇천 몇만 건이 일어나요. 그냥 미시시피에서만도. 그렇지만 린칭이 굉장히 많은 주에서, 사우스에서 그게 시빌워가 일어나고 50년, 60년 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제가 사는 옥스포드에 그 포웨이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지금은 로이어의 그 사무실인데 그 앞에 린칭을 해놓고 4일 동안이나 놔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1913년 이럴 때. 그러니까 정말로 많이 도망을 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올라간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들 있고요. 네.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자꾸 못 사니까 그런 거에 더 집착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로스트 코즈라고 그러는데, 옛날을 그리워하는 노스탈지아, 뭐 옛날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해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텐던시가 있고,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격차가 아주 심하고, 그거는 철저하게 그 레이스로 갈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뉴욕에서 대학을 다니고 그럴 적에는 제가 스토니브룩이라고 롱아일랜드에서, 원래는 제가 불문학을 하다가 학생운동을 좀 해가지고 사회학 공부를 많이 했고, 한국에서 그건지도 모르고, 그러고는 이제 미국에 가서 사회학 공부를 했는데, 거기는 뉴욕시티도 있고 동양 사람도 많고 정말 너무 많은 인종들이 많고, 버팔로에도 학생들 중에 뭐 에이시안이 그렇게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별로 그 에이시안이라는 느낌, 뭐 블랙 와이트보다도 거기도 세그리게이션이 돼 있지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봤다고 생각이 되고, 제가 미시시피에 잡을 잡았는데 저의 논문 지도 교수님들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다 와이시고 메일인 거예요. 남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2명이 주이시예요. 사회학 이론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미시시피에 됐다 그러니까 특히 그냥 와인 메일이 아니라 주이시 와인 메일들이, 아유 안 돼 가지 마. 올해 그냥 꿇고 내년에 다시 나가자. 너 거기 가서 아유 그냥 막 사람들이 진짜 막 괴롭힘을 당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그 뉴욕주는 뉴욕 주립대학들은 주이시들이 굉장히 힘이 세기 때문에 주이시 할러데이에 다 놀아요. 그래서 저도 얌키퍼도 하고 패스오버도 하고 뭐 주이시가 굉장히 한데 거기 내려가면 없거든요. 주이시도 없어요. 그러니까 캐톨릭도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다양성이 이제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특히 동양 사람 위험하다. 가지 마라. 특히 넌 여자인데. 막 이렇게 굉장히 퍼터널리스틱하게 얘기하고 모르는 거예요. 사우스를 잘.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굉장히 사우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뭐랄까
안 좋게 보는 거죠. 거의 무시하고 경멸하고 스테레오타입이 아주 심하고 백워드 돼 있다든지 걔네들은 다 뭐 프라이드만 먹는다든지 뭐 다 총을 갖고 있다든지 교육을 못 받는다든지 거의 아주 뭐 컬처가 전혀 없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근데 저는 한국이라는 데서 왔잖아요. 그리고 내가 갔을 적에는 지금은 한국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 있죠. 뭐 다들 한국이라면 너 BTS 만났어? 거의 이런 거를 물어보는. 그리고 한국 공부를 하고 싶어하고 한국 음식을 심지어 저 미시시피에도 그냥 BTS 팬들이 어마어마하게 하고 뭐 K-팝 댄스 그룹이 있고 뭐 한국말을 배우겠다고 그냥 막 난리들인 그렇게 한국이라는 거에 위상이 바뀌어 있지만 뭐 80년 말 90년대 한국 그 에이시안 스터디스에 가보면 한국 그 세션은 2개 3개밖에 없어요. 아무도 한국 안 공부해. 별로 관심 없고 관심 있는 건 딱 하나. 노스 코리아. 제가 맨 처음에 미시시피에 2002년에 갔는데도 한국이라고 그러니까 설마 혹시 노스 코리아에서 온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거의 모든 사람이. 그래서 아니 노스 코리아는 외교 관계가 돼 있지 않아서 못 와요.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지 않은. 그리고 처음 가서 그 101을 가르치는데 학생 한 명이 와서 나 한국 잘 안다고 나 넷이라는 그 드라마를 봤다. 혹시 넷이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을까요? 넷이라는 거는 미국에서 엄청 유명했던 드라마인데 80년대에 계속 다시 또 리런 이렇게 막 프렌즈라는 미국 그 시컴이 또 리런 하는 것처럼 이 넷이라는 거는 한국 전쟁 때 일어난 뭐 전쟁 막사 같은 건데 코미디예요. 약간 그 데일리 시컴 같은 건데 굉장히 파퓰러했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이 어린애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어떤 채널에서 계속 다시 돌려주니까. 근데 거기에 나오는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50년대 전쟁 때 나오는 한국 사람들인 거죠. 근데 내가 한국에서 왔다니까 얘는 평생 처음 동양 사람을 봤고 거기다가 한국 사람이라니까 얘 머릿속에 생각되는 건 뭐예요? 그 4시에 나오는 전쟁 고아 같은 애로 나를 보는 거지. 교수긴 교수인데 막 이제 그 오피스 아워에 찾아온 거야. I'm so interested 뭐 knowing about your culture. 그러면서 How was your life? 이런 톤으로. 근데 그 앞에 제 친구가 걔는 그 펜실바니아에서 온 애인데 이제 교수죠, 걔도. 걔가 이렇게 하고 내 방으로 오더니 그 애를 이제 약간 다그치듯이 선생님한테 물어볼 거 없으면 가라고. 그러니까 걔는 기분이 나쁜 거야. 나한테 그런 톤으로 학생애들이 물어보는 게 기분이 나쁜 거야. 약간 화이트 남자애가 좀 잘 사는 남자애죠. 걔가 이렇게 나를 애 취급하는 그런 거를 견디지를 못하고 걔를 쫓아냈어요. 근데 나는 그것도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미시시피에 나는 금방 미시시피에 막 아주 엄청나게 나쁜 얘기를 듣고 와서 여기에 몇 년이나 있을까, 뭐 2년 정도 있다 빨리 다른 데 가야지 이런 생각하고 온 거죠, 뉴욕에서. 그러니까 나는 나대로 얘를 무시하고 걔는 걔대로 한국 사람이라고 무시하는 그런 관계에서 그 딴 교수애가 걔를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얼마나 이 컬처가 백워드 됐으면 내시같이 그렇게 아웃데이트된 그런 정도밖에는 얘가 아는 게 없구나. 나는 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서로가. 그런 시기가 이제 꽤 지나갔던 것 같아요. 나는 사우스에 대해서 공부할 마음이 없고 그냥 이게 좀 공부를 못하는 애들들 가르쳐야지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고, 걔네들은 걔네들대로 뉴욕에서 온 애들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 그러니까 학교에 있는 직원분들도 저는 뉴욕에서 왔기 때문에 말을 빨리 해요. 그리고 비즈니스만 하는 거지.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저기 남쪽은 수다를 조금 떨어줘야 돼. 그래서 그냥 레지스트라든지 뭐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빨리 안 해줘요. 거기 있는 학교 직원분들이 아유 뭐 어때 뭐 이러면서 그냥 막 수다를 떠는 거야. 그 사람들이. 난 막 답답한 거지. 빨리빨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분위기를 많이 지나가고 또 동네 분들이 어떤 교회 다니세요? 이게 제일 처음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항상. 그래서 나 한국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들이 뭐라냐면 한국 사람이라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미시시피 사람들인데.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국에 다들 크리스찬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 바로 앞집에 사시는 할머니도 한국 사람이라서 내가 너한테 물어보는 거잖아. 너 크리스찬 아니야? 한국 사람들 다 크리스찬 아니야? 그러니까 미국에 사는 한국 분들은 크리스찬이 진짜 많긴 많아요. 아닌 분들도 많죠. 그렇지만 그래서 대부분은 그런 말을 저는 뉴욕에 살 적에는 단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첫 번째 질문은 무조건 한국 사람이다 그러면 어느 교회 다녀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야 물어보질 않고 어느 교회를 다녀? 교회가 너무 많으니까 그 조그만 타운에도 그런 게 이제 사우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제가 지금 얘기한 뭐 Confederate State of America 굉장히 애그리컬처럴이고 플랜테이션이 엄청 많고 이게 제가 시간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 있는 한 단어들을 전부 설명하면서 갈 수도 있고요. 제가 약간 스킵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하는 거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조금 얘기했어요. 남쪽이라는 거는 뭐 레가시 오브 레이시즘이 있고 린칭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세그리게이드 시스템이고 짐 크로 로라는 거는 다 그 영화 같은 거 보셨죠? 그 컬러드라고 해서 화장실을 갈 때 유색 컬러드, 그러니까 저희도 컬러드인 거예요. 예. 흑인뿐이 아니라 모든 백인이 아닌 사람은 컬러드죠. 그 사람들은 따로 화장실도 가야 되고 먹는 것도 따로 해야지 되고 버스에서도 따로 앉아야지 되고 식당에 가서도 따로 앉아야지 되고 모두 따로 앉아요. 그래서 제가 2002년에 잡을 잡기 전에 한국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1960년대에 미국에 가셔서 미국에서 박사를 하시고 그 미시시피 대학에 67년에 잡을 잡으신 분이시죠. 두 분 다 부부가 전부 박사시고 화학을 가르치시는 분인데 제가 갔을 적에는 이미 이제 리타이어를 하시고 거기 살고 계셨는데 그 윤 교수님이 자기가 와서 70년대 초를 얘기하시는데 자기가 뭘 모르고 그 스퀘어라고 약간 다운타운 에어리아가 있는데 거기에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을 시켰는데 준다고 하면서 2시간을 넘게 기다렸는데 음식을 서브를 안 했대요. 그리고 거기에 조그만 이렇게 부티크 같은 백화점이 있는데 거기에 갔을 적에도 아무도 서브를 안 해줬대요. 그리고 그분의 딸이 어렸을 때 애들들이 그 앞에서 다들 휴 막 이래서 뭔가 했더니 동양애는 막 이렇게 하고 또 동양애는 그냥 이소룡 한국 중국 다 없어요. 그래서 막 걔네들이 너 마샬아트 할 줄 알지? 막 이러면서 막 머리끄댕이를 잡아 당기고 그런데 그렇게 살았다고 그 따님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공부를 엄청 잘해서 하버드를 가셨고
2개의 디그리를 받고 지금은 건축가십니다. 워싱턴 스테이트에서. 근데 하세요. 학교를 다니고 그 같은 동료들도 집을 사겠다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집을 사?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골짜기 밑에 있는 그런 집을 사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집을 사려고 그랬더니 그 윤 교수님이 막 나오셔서 양지, 언덕 위에 있는 좋고 큰 집을 사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디스크리미네이트 당하는 게 싫다. 이렇게. 근데 그거는 그 선생님은 70년 초 때를 얘기하시는 거고 제가 잡을 잡았을 적에는 2002년이었는데 그런데도 그때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뉴욕주에는 엔지니어링 스쿨에 이미 한국 교수님들이 엄청 많았어요. 버팔로 대학 같은 경우에는 학생만 많은 게 아니라 교수님들도 많았고 물론 문과나 사회과학 쪽에는 없었지만 컴퓨터과 엔지니어링과 그쪽에는 한국분이 많았는데 미시시피 대학에는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한 25명 정도의 교수님이 계세요. 근데 아직도 사회과학에는 저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로 먹고 사는 그런 데는 한국 사람을 잘 안 뽑는 것 같고요. 또 코리안 아메리칸은 다른 데서 워낙 잘 풀리시기 때문에 이렇게 후진 데까지 오시지를 않으세요. 이렇게 주립대학이고 그때는 잘 나가는 학교였을지 모르지만 윤 교수님 말이 하면 그때 가장 돈을 많이 줘서 그 학교 오셨대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학교가 아니고요. 어쨌거나 굉장히 세그리게이트 있는 그런 게 사우스고요. 그레이트 마이그레이션 얘기했고 미시시피뿐이 아니라 알라바마, 조지아 이런 데 시빌 라이트 무브먼이 가장 많이 일어난 그런 곳이죠. 그런 거에 특히 대표적인 학교인 거죠.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시피는 올미스 라이엇이라고 그래서 딱 한 명의 블랙이 제임스 메리더스라는 사람이 학교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걔를 못 살게 구는 거죠. 학교 전체가 그리고 또 동네 전체가. 그래서 케네디 대통령이 내셔널 가드를 보내서 그 한 명을 에브리데이 이렇게 에스코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라이엇이 일어났을 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셔널 가드가 그 제임스 메리더스를 매추리스로 다 해서 걔를 보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총으로 다 쏴서 죽이는 거거든, 지금 이 상황이. 라이엇이 일어나서. 블랙이 딱 한 명 들어온다고,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교에. 그런 무서운 학교로 제가 지금 18년이나 있었던 거죠. 어쨌거나. 그래서 시빌 라이트 무브먼이 굉장히 많아요. 내용이 아주 많고, 프리덤 버스 그것도 있고, 마틴 루터 킹이 마지막에 죽었던 멤피스는 제가 멤피스 공항을 가고 멤피스에서 장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70마일. 그러니까 1시간 5분, 10분이면 가는 멤피스에서 마틴 루터 킹이 어세신을 당했죠. 68년에. 그러니까 마틴 루터 킹의 레가시들이 이제를 쭉 읽어보면 아마도 사우스의 50년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알 수 있어요. 68년에 어세신을 암살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계속 마틴 루터 킹의 날을 내셔널 할러데이로 바꾸고 미국 전역에 스트릿을 마틴 루터 킹 스트릿으로
어느 동네에 가도 마틴 루터 킹 스트리트이 있어요. 6천 몇 개의 스트리트이 있대, 마틴 루터 킹 스트리트이. 우리 동네에도 있는데 거기에는 모두 블랙이 삽니다. 그러니까 옥스포드는 95%가 화이트이 사는데 블랙들은 다 박구에서 살아요. 딱 그 한 줄, 마틴 루터 킹 그 스트리트,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스트리트에만 블랙이 살아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그 사우스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이시고, 마틴 루터 킹은 모두 아시죠? 누군지. I have a dream 스피치. 그리고 바이블 벨트고 굉장히 컨서버티브하고 릴리전 그런데 이 지금 제가 이런 쭉 얘기를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미시시피를 너무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얘기하는 건데, 올드 사우스가 이래요. 그렇지만 지금은 사우스라는 거는 가장 빨리 변하는 곳이 또 사우스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우스, 텍사스는 지금 거의 사우스라고 말할 수도 없죠. 휴스턴, 달라스 이런 데는 어반 중에 어반이고 가장 큰 도시고 뉴욕보다도 더 큰 휴스턴, 파퓰레이션을 보면 넘버 원이고, 플로리다의 마이애미라든가 이런 데 템파 다 10위 안에 들어가는 굉장히 커다란 도시고요. 굉장히 어바나이트이고, 조지아 뒤집혔을 때 거기에 애틀란타가 있는데요. 애틀란타가 그게 아니라 에센스가 그렇지만 애틀란타가 가장 큰 도시인데, 애틀란타 이제 그레이터 애틀란타로 보면 애틀란타 위에 한국 그 코리안 타운이 있어요. 딜루스라고. 근데 그게 옛날에는 10위에도 못 드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어디에 한국 교민들이 살까요? 미국엔 제일 큰 데가 LA고요. 그 다음에 뉴욕이고, 세 번째가 시카고였는데 애틀란타가 시카고를 꺾고 10몇 위에 있던 애가 3위가 된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그 애틀란타의 한국촌을 가보면 거의 뉴욕보다 크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뉴욕에 있는 그 플러싱은 지금은 한국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너무 다들 잘 사셔서 거기 플러싱은 한국촌이 아니라 중국 애들들이 살아요. 그리고 한국 분들은 이 맨하탄에 있는 몇 개의 스트립이 한국 타운이 됐고, 다 뉴저지에 어마어마하게 잘 사시죠. 뉴욕에 있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코리안 타운 같은 코리안 타운이 별로, 물론 뉴저지에 아주 팬시한 그 한국촌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애틀란타 같은 데는 정말 빨리 변하는, 그것뿐이 아니라 다시 그 인더스트리를 끌고 들어오겠다 하는 게 바로 뉴사우스는 턴 오브 센추리에 그렇게 리컨스트럭션이 일어나고 나서 새로 만들어 보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석세스풀하지는 못했어요. 턴 오브 센추리에 그랬지만 다시 막 그레이트 디프레션이 있고 40년, 50년대, 그래서 그런 시빌 라이트 무브먼이 일어나고 이런 것도 오히려 그 이후에 블랙들을 더 이렇게 하는, 그 디스크리미네이션 하는, 그거는 자기네들이 못 살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인더스트리를 못 찾았을 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성공적으로 했던 그런 곳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플로리다나 텍사스는 아주 잘 살고, 노스캐롤라이나 아주 잘 살고, 노스캐롤라이나의 그 듀크하고 유니버시티 오브 노스캐롤라이나 채플이 있고, 거기에 리서치 있고, 그 레일리라는 그 그레이터 리서치 그 트라이앵글이라는 데도 아마 그 메트로폴리탄 에어리아의 한 10위 정도 되는, 굉장히, 그러니까 사우스라고 이렇게 하지만 그게 막 변화하고 있고, 또 사우스가 도대체 뭐냐, 제가 계속 사우스라는 걸 얘기했지만 뉴 사우스 무브먼이 있었고, 물론 딕시 무브먼이 그 1차, 2차 대전 이후에 있고, 60년대 그걸로 싸우고 했지만
또 서던 아팔레치아라고 그래서 이 아팔레치안 산맥이 그 노스캐롤라이나에서부터 멤피스까지 끝까지 이렇게 쭉 오는 커다란 산맥이 있어요. 거기에는 아이리시, 스카디시 애들이 하는데 약간 못 살아요. 그래서 그거를 아주 나쁜 말로, 이거는 쓰면 안 되는 말인데 white trash라는 말을 써요. white trash라는 그 닉네임이 붙은 사람들은 약간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말해요. 그리고 산에 사는 사람, 그리고 트레일러에서 사는 사람, 집이 별로 없는 사람, 레드넥, 하도 일을 해서 여기만 빨갛게 탔어. 그래서 레드넥. 레드넥이라고 하면 아마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막 총 들고 이빨 좀 빠지고 막 샤워를 안 했어요. 한 일주일 이상. 그러고 약간 잘 살게 된 블랙 애들은 와이트래시랑은 놀면 안 된다고 그러고 굉장히 무시를 당하는 굉장히 클래스적인 그런, 그래서 힐리빌리도 그 산골짜기에 막 허가 없이 집 만들고 그런 이렇게 사는 사람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굉장히 그런 모르겠어요. 그 별로 잘 살지 못했던 시대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가서 그런지 뭐 블랙이라든지 뭐 가난한 사람 이런 것만 보면 저는 무조건 다 어트랙해요. 그래서 아팔레치안 스터디 이건 엄청 좋은 거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죠. 그래서 아팔레치안 스터디가 굉장히 그 남쪽에는 큽니다. 레이스 공부하려면 남쪽 가는 게 좋아요. 레이스 뭐 디스크리미네이션 이런 거 공부하고 싶다. 북쪽에 가는 것보다 남쪽에 있는 학교들 굉장히 큰 센터들이 많아요. 그래서 노스캐롤라이나의 그 서던 스터디에서 제일 좋고요. 두 번째로 제일 좋은 게 저희 학교예요. 굉장히 잘 나가는 학교죠. 뭐 인사이클로피디아도 있고 교수님들도 다들 어마어마하시고 뭐 잘 나가는 곳. 그런 거기에 아팔레치안 스터디스도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 보더 사우스라는 말도 있고 이 걸프라는 거는 아까 보면